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전국의 강을 비롯해 서울 한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도 담고 있다고 해 우려가 큰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물의 흐름만 가로막지 않으면 녹조 현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환경단체가 촬영한 낙동강입니다. 보기만 해도 강물이 녹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명 녹차라떼라 불리는데 현재 낙동강뿐 아니라 영산강, 금강을 중심으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조는 영양물질이 풍부한 물이 정체되거나 유속이 느린 상태에서 높은 온도까지 겹칠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해서 녹색으로 물들이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낙동강뿐 아니라 서울 한강도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녹조 현상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천호대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한강물은 녹조 현상으로 인해 초록빛 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9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팔당댐을 시작으로 내려온 녹조 현상은 서강대교와 성산대교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식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독성 남조류가 검출되고 있어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녹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번 녹조 현상 확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자관 교수는 대개 높은 수온과 높은 총인 농도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속과 조류, 즉 물의 흐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북한강은 총 6개의 댐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 호수화로 강물이 오래 체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전국 16개의 보가 강의 흐름을 막고 있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물이 보호가 없어서 흐르기만 했으면 저는 녹조는 안 폈다고 봅니다. 흐르기만 했으면. 근데 보를 8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 중류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녹조가 피기 시작하고. 수질 전문가 이현정 박사 역시 오염물질과 기후변화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물의 정체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위해 4대강 사업지를 가본 결과 보의 수문이 닫힌 이후로부터 녹조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에 분명히 하천의 물의 흐름을 막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수질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녹조 현상은 강수량이 부족하고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 녹조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로 수온이 내려가면 조류 증식을 막을 수 있고 유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문을 열어 물의 흐름을 유지시키면 녹조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환경단체, 비가 내리면 녹조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정부, 양측의 분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비가 예고돼 있는 이번 주말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개신교, 불교 등 5개 종단, 8개 환경운동단체들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종교인 순례를 갖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 환경연대 등 단체들은 고리 1호기 정문 앞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월성과 울진, 원전 후보지인 영덕, 삼척을 잇는 코스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23일 순례를 마친 후에는 삼척 성내동 성당에서 생명위기의 시대 종교인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종교인 대화마당을 개최하며 주제 강연은 시인이자 진달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병창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편 종교인 평화회의는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창립됐으며 4대강 개발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차 대전 종식을 이끈 일본 원자폭탄 투하 현장에 10만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있던 원폭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폭 피해자 2세 환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정순 씨.
1945년 8월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 피폭된 부모의 영향으로 한 씨는 대퇴부 무혈괴사증을 앓고 있습니다. 대퇴부 물렁뼈가 닳아버리는 질병으로 찾아오는 통증은 두고라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한 씨의 아들도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한 씨와 같은 원폭 피해자 자녀들은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많게는 9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방사능 유전보다 존재 자체도 모르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원폭이 투하될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약 10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했고 이 중 3만 명이 사망하고 7만 명이 피폭됐습니다. 피폭자 상당수는 경남 합천군에 정착해 현재는 2,300명이 생존, 그 후손은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피폭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적절한 보상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폭을 투하한 미국도 피폭된 일본도 그리고 우리 정부조차 이들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편견 속에 원폭 피해자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숨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체인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먼저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방치되어 온 원폭 피해자들의 인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원폭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를 돕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피폭 국가지만 원폭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김삼환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온 교회가 이제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스스로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가 나누어야 되고 있는 자가 잡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원폭 피해 2세 환우의 한정순 회장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의 지원을 통해 원폭 피해자 환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원폭 피해자 문제에 가져준 관심 그 자체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일어설 희망을 주셨습니다. 용기와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힘을 입어 일어나려 합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서 드려진 헌금 전액은 원폭 2세 환우회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명성교회는 이동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 승합 차량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원폭 피해 환우와 그 가족들의 교회가 본격적인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이 계속돼야겠습니다. CCTV 뉴스 이인창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가 주축이 된 기독교 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고문이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중국 정부의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영환 씨가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 언론회 등 각 기관과 단체에서도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12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최근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고 종교활동 특수성을 감안한 과세 기술상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현 정부에서 과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으로 가능해 보이며 법 개정이 이뤄진 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종교계와 좀 더 협의를 진행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3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전병훈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카페가 성추문 논란으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훈 목사의 책을 반납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전병훈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는 그동안 전 목사의 책 반납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최근 열린 운영회의는 오는 18일 토요일 전병훈 목사가 새로 개척한 홍대 새 교회를 찾아 그동안 모아진 책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병훈 목사와 교회 측에 방문 사실을 알리기로 했으며 당일 홍대 새 교회 앞에서 책 반납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참석자들이 줄을 서 한 명씩 반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카페 측은 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목회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월 중 일간지에 의견 광고를 내기 위해 후원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지도자의 협박과 공격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의 나르스백이라는 기독교인이 마을 지도자가 부탁한 구호품을 배포하려던 도중 무슬림으로부터 공격받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 이슬람 지도자는 나르스백과 구호팀에게 구호물품 배포 중단을 요구했고 이후 무리를 이끌고 와 구호팀에게 돌을 던지며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나르스백은 머리에 돌을 맞아 의식을 잃었고 무슬림 폭도들은 모든 구호품을 불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자 나르스백은 이슬람 지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교연구원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올해 8.15 광복절에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은 광복절 사면은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것을 지양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2,400여 명이 시리아의 유혈 사태를 피해 인접국인 터키로 집단 탈출했다고 터키 아나톨리안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난민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로 구성됐으며 탈출 행렬에는 정부군 이탈자 37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오는 15일부터 해방의 기쁨, 분단의 아픔, 교회 재건과 건국 활동을 주제로 기획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분단까지의 기독교사 자료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화교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정동 여한중화기독교 한성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화교교회 1세기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홍의잼 박사, 강인규 교수 등이 발제하며 세미나 이후에는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폭염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0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의 여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4도 등 전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광주 29도, 대전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관심 속에 소외됐던 원폭 피해 2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참 반가웠습니다. 네,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름 없는 이들의 이 같은 희생으로 광복의 기쁨이 찾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